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가끔 문을 닫았던 제가 오늘은 문을 열러 왔는데요. 네. 박동훈 님이 유튜브로 보다가 오늘은 처음 미니를 설치해서 댓글을 남깁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이제 까셨나 봐요. 미니에서 유튜브로 넘어오는 분들은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유튜브에서 미니로 넘어가신 분이네요. 왜 그러니까요. 얼굴 보기가 힘드셨나요? 그러셨나 보네요. 또 저렇게 나온다. 또. 네. 아니 뭐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댓글로 제가 상쇄시켜 드릴게요. 태권 부인님이 오늘도 김종배의 시선 집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노트북 작은 화면으로 보다가 노트북과 큰 TV 연결해서 보니까 제 입이 잘생겼네요. 왜 억양이 그래요? 네. 네. 뭐 네. 안 읽고 싶었는데 읽어드릴게요. 네. 권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시선 집중과 함께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추워졌어요 진짜 많이. 예. 네, 다반향초님이 동지 섣달 삭풍 부는 밤 우리 정치에도 삭풍이 부는데 언제 봄이 오려나요? 제 입이 그래도 봄이 오겠죠? 라고 물어주셨네요. 조금씩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오고 있나요? 조금씩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한 걸음 내디뎠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약간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그죠? 빈센트님이 제가 앞에 나오는 걸 보시더니 이제 방송 정상화하는 건가요? 또 모르죠, 뭐. 네. 또 모릅니다. 뉴스가 쏟아지면 또 제가 문 닫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이 됐습니다.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6명의 재판관 가운데 보수 성향이 뚜렷한 데다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재판관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한 점을 고려해서 탄핵 심판에 이거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자, 우선 주심 재판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출연했던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시죠.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다고 해서 단순히 이제 리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이지 사건은 전체적으로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그렇죠. 심리하고 토론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주심 재판관은 재판의 쟁점을 정리해서 발제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따라서 얼핏 생각하면 다른 재판관이 발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번 사건이 갖는 특성은 현행범의 범죄 양상 비슷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되다시피 했다라는 겁니다. 고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입장에선 주심 재판관의 쟁점 정리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직관적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심증을 굳힐 계기는 엄청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심 재판관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의견은 모두 공개되다시피 합니다. 특히 소수 의견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헌데 이게 정형식 재판관에겐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는 사실 그리고 처형이 임명됐다는 사실과 자신의 의견이 비교될 게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다르겠지만 탄핵 기각 의견을 낸다면 곧바로 사적 인연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지요. 더 의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양심의 영역이겠죠. 그래서 두 눈 질끈 감고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어 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정형식 재판관의 성향이 관심 대상이 됐던 건 6명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6명 체제에선 단 한 명이라도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비어있는 3명의 재판관 자리를 모두 채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지연전술을 편다 하더라도 그건 며칠 상관일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최종 판단 단계에 가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은 9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왕거미 님이 증거는 전 세계가 맞죠? 그러니까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예. 나라사랑님 헌법 앞에는 학연, 지연 없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봉철님 헌법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겠죠. 정영식 재판관님 헌법을 묵상하세요. 오, 묵상. 네, 오, 예. 묵상. 무거운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물프레님 등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믿음이 단 하나도 안 가는 세상입니다. 여지껏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구 일어났잖아요. 네, 그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상상 이상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상을 의심해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상을 의심하면 그 다음에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보편적 양식과 상식에 그래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여당이 의총을 좀 오래 했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거기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얘기들도 꽤 있었다 그래요. 네. 시간을 좀 더 끌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죠. 이분은 야당 몫의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거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는 등 시간 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얻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저는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연전술을 펴서 먹혔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탄핵 기각인가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건데. 국민의힘이 진정 원하는 게 탄핵 기각입니까? 그러면 12.3 내란 사태, 그럼 가치 중립적 용어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12.3 계엄 선포는 정말 위헌도 아니었고 위법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까? 되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지향하는 바가 뭔데요? 그러면 뭐가 옳은 건데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이비도 모르시니 제가 답할 게 없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 거부권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총리실 관계자가 설명을 하기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 가운데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대목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가 지금 어떤 모드에 접어들었냐? 좌고 우면 모드에 접어들었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협박에 굴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한마디로 지금 끼인 신세,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니까 좌도 보고 우도 봐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고 그걸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모드에 대해서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게 현실이겠죠. 따라서 해법은 그 현실에서부터 추출하는 게 맞을 거다. 그럼 뭐냐? 정부 보고 각성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고요. 오히려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방법이 뭔데요? 어디서 찾습니까? 자, 그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운영 협의체를 제안을 했었죠. 자,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없는 정부가 결단을 내릴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치권이 협상을 통해서 정부 행정의 틀을 짜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각에서는 국정운영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노릇하려 한다고 비판하던데 제가 볼 때 이 비판은 오발탄인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진 정부는 손 놓고 있고 여야는 더욱 극심한 대립을 보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국정은 표류하고 민생은 피망드는 거 아닙니까? 국정운영협의체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협상 틀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자, 이 국정운영협의체 대화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견례인 만큼 인사하고 덕담하다가 끝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말로 정치 협상이 본격화되고 활성화돼야 되는 시점이다.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필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정부를 끌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돼야만 정부를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도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국정안정협의체는 거절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근데 내일이라고 달라질까 싶은 게 오늘 보도를 보니까 권성동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자신 그리고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안보 연석회의를 역제안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죠? 그러면 이름 굳이 하면 하여간 그 여야 협상의 틀로 제가 그러면 더 추상화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야 협상 테이블을 상시 가동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야당 대표가 아니라 본인과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는 마주 앉기 싫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자, 저는 거기서 이재명이냐 아니냐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야 협상의 틀을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리의 거부권 행사 지금 워낙 관심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황소뭉치님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와의 소통일까요? 여당과의 소통이겠죠. 결국 거부권 행사하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마징가님 그리고 레드헤어님 등 많은 분들은 총리실이 저울질합니까? 민심 보고 판단하세요. 국민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검찰과 경찰의 내란 수사 경쟁이 한마디로 점입 가경. 그렇죠? 특수본을 꾸린 검찰과 공조본에 참여한 공수처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불응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한 장면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는데 검찰이 승인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한 다음에 검찰에 승인을 요청한 거거든요. 규정상 긴급 체포를 한 경우는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간 이내에 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 법 그리고 수사 준칙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 승인 요청서를 보낸 건데 검찰이 안 된다 해버린 겁니다. 왜? 검찰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군인에 대한 수사 주체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검사로만 제한된다. 근데 왜 그러니까 민간 경찰이 나서느냐 이러면서 불승인한 건데요. 그러자 경찰이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건 경찰청밖에 없다.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긴급 체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우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정리는 특검이 발동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큰 정리, 더 큰 조정 문제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검경 간 수사권 다툼입니다. 그렇죠? 경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내란죄를 불가피하게 같이 수사하는 거라 문제 없다고 하고, 결국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를 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명목상의 수사권 영역과 실질적 수사권 행사 간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과제가 하나가 도출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이 나옵니다. 명목상의 수사권과 실질적 수사권의 간극, 엇나감, 갈등, 그 양상을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검찰이라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푼돈을 걸고 내란죄라고 하는 잭팟을 터뜨리려 하는 것에서 문제가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사권 정리의 초점은 검찰의 이런 꼼수, 변칙 플레이를 방지할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검찰은 지금 자기 조직을 살리자고 죽어라 수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조직의 발등을 묶을 수도 있다, 찍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검찰의 이 행태를 놓고 야, 이거 수사권 더 확실하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로 당연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경찰이 했는데 검찰이 뭐 일종의 풀어준 것처럼 지금 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김정호 님이 검찰스럽네요 라고 좀 보내주셨고, 아름답다님은 검찰은 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풀어줬을까요?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보사령부와 검찰의 관계 뭐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주도로 꾸린 특수본에 군 검사가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군 경찰이나 군 검찰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 검찰이 지금 검찰 주도의 특수본에 파견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긴급 체포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과로 만들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떠돌이 헌터님이 검찰은 수사를 하십시오. 자꾸 사냥하려고 하지 말고요. 라고 좀 보내주셨고, 담쟁이 넝콜님은 나중에 서로 누가 잘했냐 이면 좋은데 방해를 위한 상황이라면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수사권 조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완은 필수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